이번 문제는요, 2021년 9월 3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줘야 되는 빈칸 추론.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부분부터, 우리가 시작부터 뚫려 있다고 생각을 하면, 자, 우리 빈칸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빈칸이 뭐가 되어 있느냐? 1번부터 5번까지의 보기가 다 단어죠. 그러면 빈칸에 있는 단어는 핵심 단어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선생님은 어떻게 푸는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좀 살펴보세요. 빈칸은 작동한다 이거로써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럼 빈칸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능을 토대로 우리가 수수께끼인 것처럼 기능을 보면 이걸 보고 빈칸을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보자. 자, 빈칸은 작동하는데 뭐로서 작동하냐면 일반적인 기제예요.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어디를 위한? 정신을 위한. 정신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장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어떤 방식? 많은 방식에서 그리고 많은 다양한 삶의 분야 속에서 어떻게? 정신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장치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서 바로 정답을 고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로 예를 들어가 나오는데요. 자, 누가 나오냐면요. 브라이언 씨가 나옵니다. 이 사람 저자예요. 이 사람이 뭘 보여줬냐면 대절을 보여줬습니다. 대절이 뭐냐? 그것이 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그것을 그냥 넘어가시나요? 쌤은 그것이 가리키는 바는 뭘까? 앞에 있는 빈칸이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이 빈칸, 그것이 can also affect, 영향을 끼칠 겁니다. 어디에? 우리의 waistline 하면 뭐예요? 허리 둘레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한번 체킹을 해볼게요. 빈칸은 뭐가 된다? 허리 둘레에 영향을 끼친다. 자, 그럼 우리가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We decide,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요. 얼마나 많이 먹을지를 결정합니다. 자, 허리 둘레라고 하면 우리가 허리 둘레가 만약에 좀 커졌어요. 그 말은 뭐예요? 많이 먹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얼마나 많이 먹을지를. 근데 not simply는 not only와 똑같기 때문에 뭐뿐만 아니라 여기 뒤에 A, 요거 우리 함수라고 하죠. 요 함수뿐만 아니라 요거까지도 요렇게. 됐니? not only A, but also B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을지를 뭐로써? 함수로써. 어떤 함수? 얼마나 많은 음식이 우리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느냐의 함수뿐만 아니라 이렇게요. 근데 사실 not only A, but also B는 A, B가 둘 다 중요한데 그 둘 중에서 조금 더 중요도를 고른다면 상대적으로 B가 더 중요하거든요. 또 뒤를 보면은 그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다른 그것의 대체품에 대한 비교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비교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먹을지를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쌤이 중요한 부분을 노란 색깔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결정하는데 얼마나 먹을지를 결정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대체품에 대한 비교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됐어. 자, 근데 여기까지만 읽어도 사실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say, 말해보자 라는 말은요, 이제 예시를 들어보자 라는 거예요. 자, 뭐를 예시를 드냐면, 우리가 have to choose,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쌤 뭐라고 해? 예시를 들게요. 허리둘레에 관련된, 빈칸과 허리둘레에 관련된 예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우리가 3개의 버거를 골라야 돼요. 8, 10, 12오운스가 우리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햄버거 먹으러 가면은 어떤 햄버거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제 사이즈를 결정하잖아요. 8, 10, 12가 있는 거예요. 자, 셋 중에 뭐 드실래요? 자, 결정을 하라고 했더니 우리는 자,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15온의 버거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요, 만족해요. 뭐 한 후에 그 음식이, 이 식사가 끝날 쯤에 역시 15온스 버거 먹기를 잘했어. 이렇게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자, 그러나면서 만약에 우리의 옵션이 자, 대신에 10, 12, 14 요 중에 골라봐라 라고 하면 방금처럼 10을 먹었으니까 10을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디 골라요 또? 선택하는데 middle one,
이 가운데 12호은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느껴요. 똑같이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12호은 버거 먹고 난 다음에요. 됐니? 자, 그럼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정말 15온스 버거를 먹은 것이 우리를 만족감을 주고 12온스 버거를 먹은 것이 만족감을 준 게 아니라 그냥 가운데 있는 걸 먹는 게 우리에게 만족감을 준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의 대체품에 대한 이 대체품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중에 비교의 가운데를 선택한다 라는 내용으로 흘러간다면 마지막에 있는 여기 부분도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비록 뭐일지라도 우리가 10보다 12온스면 더 먹었어요. 근데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것이 우리는 필요한 것이 아니다. 뭐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매일의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양이 아니다. 또 뭐를 위해서?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럴지라도 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흘러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이렇게 봐주시면요. 정답을 고를 때 어디를 보시고 고르셔야 돼요? 선생님이 노란 색깔을 표시한 부분을 고른다면 자, 대체품에 대한 비교라고 해서 그 부분에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비교와 관련된 상대성이 됩니다. 됐니? 상대성은 작동하는 건데 어디서 작동하는 거예요? 정신을 위한 일반적인 메커니즘으로 쓰여서 우리 삶의 여러 방면에서 그 중에 하나가 음식 고를 때도 쓰일 수가 있고, 그쵸? 많은 방식에서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다라고 흘러가시면 됩니다. 그럼 얘들아, 오리지널리티는 독창성이에요. 특별함 이런 얘기한 거 아니었고요. 시각화 아니고요. 상상력 아니고요. 그리고 forgetfulness 이건 뭐예요? 망각이죠. 잊어버림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